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 메뉴는요, 회계관리 모듈 아래에 연동 데이터 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이 아래 또 원클릭 텍스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원클릭 텍스, 일명 OCT라고도 합니다. 이 탭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 메뉴를 실행해서 이 메뉴에 대한 활용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사 등록이 있고요. 회사 등록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 조회 기간을 봅니다. 이 조회 기간은 스크래핑한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할 때 스크래핑한 데이터의 조회 기간 범위 내에서 이제 조회를 해서 스크래핑 해온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회 기간에는 거래일과 매입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 메뉴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매입 내역 중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핑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기간별 매입 내역, 이제 그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오는 것이고, 이제 카드사에서 매입된 건이 조회되고 세무사랑에서는 이 건들을 스크래핑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의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와 데이터를 비교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조회 기간, 거래일과 매입일을 추가로 옵션으로, 조회 옵션으로 들여서 조회 기간을 좀 더 이제 쉽게 비교가 되도록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신금융협회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여신금융협회에 이제 화면을 열어놨고요.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 들어와서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를 클릭을 하면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건수가 나오고요. 그러면 6월 3일자에 매입 총 합계, 그러니까 공급 대가죠. 388,000원이네요. 6월 3일자 조회한 게 매입 건수는 18건이고, 그리고 요 상세 조회를 누르면 이 건에 대해서 하단에 이렇게 상세 조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세 조회를 할 때는 좌측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셔야 하단에 상세 조회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거래일자가 매입일자가 있죠. 보시면 여기서 거래일은 카드사에 매입된 건의 거래일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거래를 해서 승인이 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의미하고요. 매입일은 카드사에 매입된 일자를 말합니다. 카드사에 이렇게 매입된 일자.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일과 그 매입일자가 틀리죠. 거래해서 승인 난 거는 6월 2일자지만 어떠한 이유로 카드사에 접수가 6월 3일날 된 거예요. 접수가 매입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경우는 좀 전에 저희 세무사랑의 조회기간이 거래일이 있잖아요. 이 거래일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여신금융협회에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에서 이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매입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일로 조회할 경우는 여기의 데이터하고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매입일자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는 보여주죠. 그러면 388,000원. 자, 그러면 제가 매입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핑을 해온 상태예요. 6월 3일자로. 그러면 전체를 보고, 좀 느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8건에 388,000원 일치해요. 매입일 기준으로 이제 조회를 했을 때. 그러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거래일 기준은 말 그대로 거래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22건, 그 다음에 437,000원으로 이제 공급 대가가 늘어났네요. 건수 늘어난 것도 이제 비례해서. 그러면 요 거래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거래일은 뭐냐면 제가 잠시 요약을 했어요. 왜 차이 날 수밖에 없는지.
거래일로 조회 시 여신금융협회의 기간별 매입 내역 자료와 건수가 틀릴 경우는 요 아래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렸어요. 거래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제 승인이 나야 거래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건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실시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래일과 매입일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3일날 거래가 나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어느 뭐 일정 시간에 대한 시점을 텀을 뒀다. 그러면 밤늦게 거래가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접수를 받아서 매입일로 본다. 카드사에서. 그러면 3일날 오후 늦게 거래가 일어나서 거래는 발생이 됐지만 그 매입을 2길로 4일자로 받는다면 거래일과 매입일은 틀리죠. 이럴 경우가 이제 첫 번째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사에서, 벤사라면 이제 그 카드 기계에 소속된 회사를 말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벤사에서 카드사에 거래된 건을 전송을 할 때, 카드사에 넘길 때 거래 일자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래일 이후에 넘기게 되면 카드사는 그 접수한 시점이 매입일이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도. 그리고 또 수동으로 카드사에 접수할 경우 거래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인된 건이죠. 거래건에 대해서 수동으로 카드사에 접수할 때 거래일 이후에 접수를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거래일과 카드사의 매입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래일로 조회된 건은 다 이렇게 조회가 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왜 거래일로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러면 매입일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의 데이터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일 기준으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는 처리, 미처리, 요거는 OCT 메뉴의 공통일 거예요. 세금계산서, 그 카드 매출 건에 대해서 전표로 처리한 건만 조회하고자 한다면 처리, 그 다음에 미처리한 건만 조회하고자 한다면 미처리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처리 말고 이제 전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 확대를 해서 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어디에서 오냐면 분계 설정, 이 스크래핑 전에 신용카드사 등록, 이 회사에 맞게 신용카드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계 설정을 하면 분계 설정에 이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보시면 계정 과목, 적용 품목, 분계 유형, 과세 유형, 전송 방법, 거래일 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기본 값을 가지고 스크래핑 해올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픽스 값은 카드 과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 과세로 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유형이 일부 건에 대해서 카드 면세도 있고 카드 영세도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건을 체크를 하시고 상단에 F8 분계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형 변경하는 게 있죠. 여기에 그러면 기타에 있으니 여기 기타에 체크해 주시고 카드 면세로 선택을 하고요. 이제 면세건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체크된 세 건에 대해서 일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변경됐죠. 그리고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카드 면세인데 품목에 분계 설정에 스크래핑 전에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고 미리 이제 해서 스크래핑 해온 건에 해왔지만 품목이 일부 건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음식 정식 칼국수로 이제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고 분계 설정을 클릭을 하여 좌측에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체크된 전표 건이 또 품목란이 바뀌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분계 설정해서 그 다음에 음식 적요였네요. 이 품목을 고쳐야 되네요.
품목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저교도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저교 품목, 그래서 품목 수정 얘가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유형, 품목 이런 부분 계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한다. 스크래핑하고 와서 여러 건들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분계 설정 우측에 상단에 F8 분계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해당되는 그 항목을 수정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체크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게 된다 하면 여기에 변경이 된다는 거. 그래서 유형 변경, 품목 변경, 저교 변경, 계정 과목 변경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사, 이 신용카드사는 이렇게 불러와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스크래핑 전에 사전에 신용카드사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사의 이 명칭과 여기에 등록된 거를 찾아서 여기에 이제 세무사랑에 반영할 걸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 신용카드사 등록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좌측에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이 카드 명칭이 100% 일치해야 합니다. 이 좌측에 등록할 경우는. 그래서 똑같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랑에 반영할 코드는 거래처 등록에 여기 코드 도움을 누르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매출카드로 등록된 카드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회사가 맞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 NH 카드 같은 경우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스크래핑을 이미 해왔다. 그럼 이 건이 몇 건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신용카드사 등록을 하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텍스트가 100% 같아야 됩니다. 농협 NH 카드, 이 카드사에 스크래핑 되는 부분을 세무사랑에 분계할 때 BC카드로 또 걸 거예요. BC카드도 있지만 농협 NH카드도 세무사랑에선 BC카드로 같이 관리를 한다. 그리고 매출은 동일하게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커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반드시 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NH, 농협 NH가 있나 볼까요? 있으면 있는 거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 신용카드사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 여기에 신용카드사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사 처리 중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걸렸죠. 농협 BC가 얘도.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도 걸리지 않았네요. 여기에 신용카드사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크래핑 전에 신용카드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랑에서 어떤 코드인지 관계되는 코드를 걸어주면 스크래핑 될 때 여기 우측에 거래처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걸려진다는 거. 그래서 사전에 스크래핑 전에 신용카드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 네, 이 분계도 스크래핑 할 시점에 카드로 되어 있지만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할게요. 상단의 분계 설정에 여기 분계 유형 혼합 수수료 변경, 지금 수수료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수수료 반영으로 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수수료 비용만큼 분계가 또 다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겼죠. 수수료 비용이. 예,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송도 분계 설정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송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처리는 이제 저는 10월 14일자로 전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표 처리를 만약에 제가 다시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전표 처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 거래처가 누락된 건이 있대요. 이대로 진행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카드 얘는 그러면은 이제 누락됐으니까 가더라도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데이터 꼭 비어있는 경우는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 건이 있지만 지금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이미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날짜, 카드사, 유형,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금액이 다 동일하면 이렇게 대사를 해줍니다. 전표에 입력의 데이터를 대사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는 하지 않아요. 동일한 게 있으니 또 가면 전표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건이 또 발생이 된 거다. 다시 스크래핑 해왔더니 또 있더라. 그래서 또 전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전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요 3건이 가고 추가로 선택한 건이 이제 전표에 가겠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 늦게 뜨네요.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6월 3일자로 제가 6월 3일자인데 잠시만요. 6월 2일자네요. 전표 처리일자. 거래일로 가니까, 네, 거래일로 6월 2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신에서 왔다. 이 데이터는 여신에서 온 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표 처리일자. 요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입일을 잠시 착각해서 거래일의 전표일자로 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사별로 집계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SF12 집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집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카드사별로 건수 금액, 이렇게 수수료까지, 그래서 지급한 금액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에서도 카드 매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 스크래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공통입니다. 일기 예정을 선택을 하면 일기 예정 기간이, 2기 예정을 하면 2기 예정 기간이, 2기 확정 전체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또 회사마다 조건에 맞게 하단에 직접 스크래핑 하고자 하는 날짜를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가입한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무사랑에서는 회사 등록의 사업자 번호를 체크해서 스크래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래핑을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이 메뉴에서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카드 매출 기간별 매입 내역 메뉴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